SFMA라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예요. 통증이 없으면 FMS라는 검사를 먼저 합니다. 이런 검사를 해서 얼마나 운동 능력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를 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이 환자는 정상이 아니구나, 재활군이나 환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SFMA를 하게끔,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무브먼트란 책, 움직임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두 개를 같이 다루고 있긴 한데, 운동하는 사람이나 물리치료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내용들을 알고 있기도 하고요. 골프 치는 사람 중에 골프 재활에도 연관된 사람들은 또 이걸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은 측정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여만 줍니다. 그리고 워밍업을 하지 않고요. 신발을 신기지 않고 검사하고, 그리고 까다롭게 봐서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면 안 좋게 측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볼 때는 개똥 같은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숫자로 나오고 객관적으로 오차가 거의 없는 검사를 측정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찰자 간 오차도 있고요. 관찰자 내 오차도 굉장히 아주 심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왜 SFMA 검사를 합니까? 라고 구독자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검사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차는 있지만 경향을 볼 수 있어요. 이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서 재활을 시켜야 되는지는 비교 분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 써볼 생각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시스템에서 체육학회 논문을 써볼까 하는 디자인으로 제가 거의 데이터는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쓰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별로 오차가 많아서 논문에 의미가 없겠는데 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상업적이나 이렇게 실제로 대입하기는 좋지만 학문적 가치는 좀 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제가 외래에서 이걸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환자들한테 대입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짜기는 좋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도수 치료를 하고 재활 치료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검사 내용을 쭉 보면요, 이렇게 신발을 벗기고 서서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자는 뒤쪽, 옆쪽, 앞쪽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쭉 보고 서서 먼저 검사를 하고요. 서서 검사가 해서 제한점이 많다, 그럼 눕히거나 앉히거나 잡아주거나 아니면 수동적 검사를 해보거나 해서 환자인지 아니면 재활군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일 때 통장이 생기는지, 그리고 보상작용이 있는지, 다른 관절을 쓰진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회원이나 환자나 재활군을 눕혀서 운동시킬지, 무릎 꿇고 운동시킬지, 아니면 엎드려서 운동시킬지, 서서 운동시킬지를 결정하고 저항 없이 할지 저항 있게 할지를 결정하는 그 검사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 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서 재활을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누워서 아니면 엎드려서 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엎드려서 하려고 하면 또 어깨 근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분은 또 어깨 근력이 그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마냥 엎드려서 또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거나 누워서 할 정도의 회원이 만약 왔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행이 아니고 러닝머신에서 뛰거나 아니면은 줄넘기를 하는 이런 워밍업은 전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값 결과가 엎드려서 하거나 누워서 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상의 부하를 주진 않아요. 이게 우리 닥터핏이나 닥터골프, 단골병원의 이 시퀀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거든요.